안녕하세요, 써니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욕망을 이롭게 쓰는 법 책의 저자이시고 본 명상의 원장님이시고 사단법인 대한명상협회의 이사장이신 정명호 선생님을 찾아뵈러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배워주거나 가르쳐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단지 저는 비춰주는 사람입니다. 저는 거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원님들이 아니면 또 저를 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자기 삶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 또 힘들어하는지 왜 힘들어하는 것인지 그것을 지하라는 거울에 와서 비춰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비춰주는 사람이지 저는 배워주거나 가르쳐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잘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질문이기도 네. 좀 해서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네. 유튜브 영상을 올릴 때 네. 그걸 판단을 해야 될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었어요. 책을 읽더라도 네.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니면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제가 판단을 네. 확실하게 하지를 못하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더라고요. 늘 네. 자신한테 물음표를 쥐고 와야 됩니다. 네. 저는 삶에 대해서 지금까지 물음표를 쥐고 의심이 아니고 물음표입니다. 그죠? 아, 이게 뭐야? 이게 사실이야? 이게 진실이야? 이런 물음표를 내 안에 쥐고 바깥에서 묻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물음표를 쥐고 이것이 나에게 먼저 이로운 것인가? 이로운 것인가? 이것을 가만히 나한테 물음표를 쥐고 보면 내 안에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로움이 나에게 이로워. 오케이, 굿. 그러면 그 이로움이 내 주변에도 이로운가? 나만 이로운 것이 아니고 내가 이로웠을 때 이 이로움이 내 주변에도 이로워지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이걸 보면 자신 있게 나갈 수가 있어요. 집착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이로운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네. 이게 같은 맥락인가요? 아니면 이건 조금 다른 맥락이 그런데 있을까요? 네. 이게 이로운가 했을 때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 순간에 해야 할 일이 뭐냐? 집착 이러면 다 떼고 네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뭐야? 그거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책 읽기를 한다면 그 책에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이로움을 얻는다면 그 그건 집착이고 그런 생각을 버려버리고 지금 이 순간에 잘 머물러라 이겁니다. 딴 거 보지 말아요. 미래도 보지 말고 과거 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해야 할 일 그것을 잘 해나가는 겁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적절하게. 그렇죠? 네, 그겁니다. 딴 게 없어요. 우리는 자꾸 집착이고 또 뭔가 이렇게 뭐 상을 세우고 뭐 목표를 향해서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집착도 내려놓는 건 좋은데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거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렇죠?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우리 선희저님과 저와 지금 이 순간에 머물 때 잘 머물면 여기에는 고통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커다란 뭐 쇼킹한 그런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그냥 여기에 이 사실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 이 사실에 우리가 직면하는 것이 있는 그대로이고 또 잘 머무는 거고 또 잘 사는 거죠. 네, 뭐 별다른 게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거는 우리가 내려놓는다 하는 건 자꾸 명상에서 많이 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내가 이걸 잡고 있으면 새로운 걸 못 잡잖아요, 이거를. 네. 그러니까 내려놓는다 하는 건 이걸 내려놓고 내가 새로운 내가 원하는 것을 잡기 위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을 잡고 쓰다가 또 내려놓고 또 기존에 내려놨던 걸 또 새로 잡아서 적재적소에 설 수 있는 것이 그거죠, 뭐 내려놓는다는 게. 그래 집착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새로운 것을 잡기 위해서 기존의 것을 내려놓고 이걸 잡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버리거나 포기하거나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새로운 것을
잘 잡기 위해서 그 새로운 것이 시작하는 나를 풍요롭게 해주고 나에게 이롭고 그 이로움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도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잡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고 새로운 것을 잡는다 이겁니다. 기존의 것을 내려놓고 그게 내려놓음이고 그게 우리가 즐거움이지. 그게 집착이. 그 집착이라 하는 말을 자꾸 집착하게 되면 맞습니다. 그 언어에 속지 마라 이겁니다. 우린 자꾸 언어에 속아요. 사람들이 언어에 자꾸 속는데 언어에 속지 마라 이겁니다. 그래서 언어 이전에 질문 던져보라. 누구한테 질문? 내한테, 자기 자신한테. 이게 뭐야? 내 안에 일어나는 이런 것이 무엇이야? 그죠? 그렇게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던짐으로 인해서 내가 가는 방향이 이렇게 보여진다 이겁니다. 네, 그거죠. 네. 너무 말을 많이 했나요? 아니요. 많이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집착이라는 단어에 또 내려놓음이라는 단어에 조금 이렇게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건 개념이죠. 네. 개념이라고. 언어고 개념이고 기준이지. 그거는 밖에서 들어온 정보에 불과할 뿐이다는 이야기죠. 뭐 집착도 정보고, 또 그러면 내려놓음도 정보고. 그 모든 정보들을 벗어나는 것이 우리는 수행이고 명상이죠. 그래서 나만의 것. 내한테 질문을 던졌어. 이게 뭐야? 이게 나에게 이로우면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 해버리는 거고, 해버리고 나갈 때 우리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좋아진다 이겁니다. 내가 이제 이로운 부분을 네. 이제 지금 이 순간에 네.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집중한다라고 봐도 될까요? 집중해서 네, 집중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적절하게 이 순간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열심히 될 때도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보니까 열심히 한다고 보이기도 하고, 나는 내 일을 할 뿐이에요,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네. 지금 우리 선생님과 제가, 선생님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거고, 나도 내가 해야 할 일을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그렇지만은 나는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 하고 있으니까. 당연하니까. 그쵸? 하다 보니까, 끝나고 나니까, 내가 열심히 했나? 주변에 이제 물어보는 거, 내가 열심히, 선생님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열심인가? 굿! 넘어간다, 이거죠. 그게 잡히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변하는 것이 나다, 이거예요. 네. 그쵸? 뭐, 집착이고, 아니면 또, 뭐라고 그러나, 내려놓음이고, 다 순간순간 변해서 나아가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언어에, 유의에 속지 말라, 이겁니다. 이게 뭐가 돼야지 막 이런 부분들의 느낌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그 순간순간에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 거지 뭐. 네. 네, 그거. 감사합니다. 일단 어떻게 하면 이제 또 그렇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또 방법을 막 많이 찾거든요. 네. 그거를 일반적으로 이제 현존이라는 네. 단어를 써서 어떻게 하면 현존할 수 있을까? 현존의 느낌이 뭐지? 라고 해서 또 현존을 막 또 찾거든요. 현존은 지금이에요. 네. 그런데 현존은 네. 제 책에도 저렇게 써놨습니다만은 지금 일점 정신과 비슷하거든. 일점 정신이 현존인데 이것이 현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잘 머무는 거, 이 순간에 내가 잘 머문다 하는 말은 이 순간에 우리는 내가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만은 늘 밖의 대상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늘 밖의 세상이 우리를 갖다가 늘 이렇게 자극을 주고 있는데 그 자극에 대해서 내가 적절하게 조치하고 반응하는 겁니다. 그게 잘 머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잘 머무는 거고 그 머무는 것은 그 머무는 자리에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책임지는 거.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진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고 하니까 이 순간에 내가 적절하게 반응을 잘하면 책임지는 것도 자연스럽게 책임을 지게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거를 그 상태가 될 때도 있는데 네. 그게 아니고 또 막 흔들릴 때가 네. 있거든요. 대상에. 네. 근데 맞습니다. 그 대상에 흔들리고 있을 때는 또 네. 흔들리고 있는지를 모르다가 네. 이제 문득 정신 차리고 다시 또 이제 지금 이 순간으로 올 때도 있고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게 24시간 쭉 되지는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네. 그러면 이제 24시간 쭉
그 순간이 될 수가 있고 네. 수련이라고 하는 수행이라는 부분이 그런 건가요? 그렇게 되기 위한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 동안 이렇게 이 순간에 잘 머물러라 하는 것이 소위 성경에 깨어있으라 하는 말이잖아요. 네네. 임자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등불을 들고 깨어있으라 하는 말인데, 그런데 이 순간에 이렇게 잘 머물고 있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 간다는 이야기죠. 습관화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습관화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막 분주하게 이러다가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아차릴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내가 이렇게 흐트러졌는 모습을 후회하는 게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 모습도 나예요. 나의 찌질해하고, 나의 예를 들어 열등적이고, 때로는, 바보같이 또 이런 말을 해야 될 텐데 저런 말을 또 했네.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모습이 나야. 좋아. 그런 모습도 나야. 이렇게 인정하고, 지금 이 순간에 그러면 해야 할 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지나가는 일에 대해서 자꾸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좀 더 잘해야지. 왜 그렇게 했어? 좀 더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 찌리하고 그 힘들어하는 그 모습도 나의 온전한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인정했을 때 우리는 새로움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나로. 그런데 그 모습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자꾸 자책하고 비난하면 우리는 새로움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왜? 그게 자꾸 붙잡힌다.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래 좋아. 내가 그런 모습이 나야. 이게 나야. 그런 모습이 나야. 이렇게 하고 나아갈 때 그게 용기라고 저는 불러요. 새로움이고. 용기라고 하는 거는 뭐 힘내가 나가는 게 아니고 나의 그 찌질해하고 힘들어하고 내가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좋아하고 그 나가는 그것이 용기라고 불러요. 우리 여기 청개구리가 우물 안에서 있던 청개구리가 밖으로 나갈 때 그때 우물 안에서 그 벌어졌던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자기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성장하고 의식은 밝아진다고 저는 봅니다. 제 경험으로. 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고 완전하다 하는 말이 그게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원성의 삶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뭐 아시겠지만,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밝음과 어두움, 뭐 이렇게 여자와 남자 이렇게 이원성에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드러나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지는 그런 이원성의 세계에 있는데, 그래 이원성의 세계에서는 이제 한 회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하고 이제 명상이 끝나고 돌아가는데 내하고 마침 지하철 이렇게 지하철까지 걸어가고 있는데 한 회원이 이러냐, 선생님 저는 오늘 선생님과 명상을 하면서 이런 의도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도를 세웠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회원이 이제 법조계에 근무하는 회원입니다. 사기꾼은 다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사기 안 치는 사람들만 선한 사람들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의도를 세웠대요. 그리고 가다가 제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 회원님도 나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멈췄다니까. 그때 비로소 형이 또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수했는데 이렇게 물으니까 제가 이제 웃으면서 그렇게 물으니까 악이 사라지면 선도 사라진다 하는 걸 착각했습니다. 그죠? 우린 이원성이잖아. 네. 선과 악은 꽈배기처럼 이렇게 꼬이가 돌아간다고. 그죠? 그래서 악이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하면 선도 사라지지. 찌질이한 내 모습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이원성인데 내가 육체를 가지고 물질이 있는 이 이원성의 삶에 살고 있는데 이 물질이라는 것이 벌써 변하고 어릴 때는 요만한 푸릇푸릇한 이런 모습이 나지만 지금은 제가 벌써 나이가 들어 이런 모습이고 제가 떠날 때는 완전히 이렇게 또 그런 모습으로 늘 변하는데 그 변하는 것이 이원성인데 그 변하는 것이 이원성인데 그러면 우리가 선이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악을 느끼고 악이 또 돌아와서 선이 될 보름달이 뭐 조생달처럼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것이 이렇게 우리 삶의 이원성인데 악이 다 사라지면 선도 사라지지.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다시 이렇게 바뀌어 나갑니다. 너무 자기를 네. 자꾸 이렇게 나무라거나 자꾸 이렇게 쫓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끔 보면 네. 이게 내 진심으로 좋아하는 건지 네. 정말로 이제 내 근원에서 이게 좋아하는 일인지 네. 아니면 이게 어디서 듣고 막 이렇게 해갖고 만들어진 좋아하는 건지 네. 이게 가끔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많죠. 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면은 진짜 요 부분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남들과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이게 기준이 그것도 되나요? 좋은데 기준이 돼야 되는데 네. 자기한테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럼 대본이 나옵니다. 이게 정말 나에게 이로워? 그리고 그 이로움이 주변에도 좋아져? 나에게 질문을 던지면 내 안에 질문에 답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느낌으로 오는 건가요? 느낌보다도 알게 됩니다. 알아차리게 됩니다. 느낌은 몸에서 이렇게 나는 반응이잖아. 네. 첫 번째 반응이잖아. 그죠? 네. 그 두 번째 생각과 뭐 감정이 이렇게 네네. 따라오는데, 네. 그건 뭐 너무 잘 아실 거고, 그런 이야기는 뭐 할 것도 없고, 자기한테 질문을 던져서 이렇게 가만히 들어가 보면, 반조해 보면, 네. 반조 돌아보면, 네. 압니다. 알아요. 그래서 본인이 모른 척 할 뿐이지. 자기에게, 이것이 정말 나를 이롭게 해? 그리고 이것이 주변에 내 주변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이로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가만히 이렇게 고요하게 자기를 보면 네. 답이 나옵니다. 내 안에 답하는 존재가 있어요. 네, 이거는 에고가 답하는 것이 아니고 네. 내 그냥 이렇게 오감이 소위 말해 정보가 답하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들어와서 사여진 그 정보가 답하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가 내 안에서 답한다 이거죠. 그건 아니야 이거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애써 외면해버리지. 외면해버리고 오감이 만족하는 그 욕구에 끄달려 가버리지. 네. 그거 끄달려 가는 부분을 자기도 알면서 이게 어쩔 수 알면서 없이 하게 가죠. 되거든요. 네, 그게 습관이잖아. 네. 요거 어떻게 끊어버리나요? 끊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안 되죠. 네. 그런데 그것은 확연히 알면, 명확하게 알면 끊는 것이 아니고 네. 멀어지게 됩니다. 분리가 돼요. 이게 나의 것이 아니라 하는 걸 알고 분리가 되기 시작한다고. 네. 끊는 것이 아니고 분리가 된다고. 자기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네. 그러니까 아까 또 돌아와서 네. 내가 담배를 피우고 싶어. 네. 담배 중독이 좀 있잖아, 그렇죠? 네. 담배를 탁 이렇게 담배를 지었어. 네. 그럼 가만히 보라고. 담배를 지고. 네. 담배를 또 내가 담배를 피우다가 또 담배 피우네. 이게 아니고 담배 피우면 내가 아직도 이렇게 또 이 의지가 약하네. 네. 이게 무의식적인 행동이라고. 네. 사실상 우리가 무의식적인 행동을 생각이 의식이잖아, 그렇죠? 네. 의식으로 이길 수가 없다고. 안 그렇습니까? 네, 맞아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저는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방학이 되면 네. 그때 아버님 이렇게 놋그릇이 있어요. 네. 놋그릇에 이렇게 밥을 이렇게 그 뚜껑을 이렇게 놔놓고 이렇게 껐습니다. 네. 이렇게 방학이 첫날에 오면 꼬가 뭘 하느냐 하면 뭐 이렇게 계획표를 한다고. 네. 계획표. 그렇죠. 12시, 뭐 6시, 뭐 수학하고, 이건 영어 공부하고, 영어. 이렇게 쭉 했지만은 이게 며칠 가느냐 이거예요. 맞아요. 저는 3일 못 갑니다. 네. 첫날 지키는데 둘째 날 되면 셋째 날 가면 이거는 어디 가고 없어요. 네, 저도 3일 못 갔습니다. 네. 그렇듯이 왜 그렇게 안 되느냐 하면 이거는 생각이고 의지거든. 의식적으로 하고자 하는 거거든. 네. 그런데 우리나 평소의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한다고. 네. 그 무의식적인 행동이 이 습관이 이 의지적으로 한 이 의식을 덮어버린다고. 그래서 우리가 시크릿이나 이런 책들을 보면 신념의 마력 이런 책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뭔가 이렇게 하면 이루어진다. 생각대로 하면 이루어진다 하는데 물론 이루어지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안 이루어지는 사람들도 많다고. 네, 왜냐하면 네. 왜냐하면 오히려 어쩌면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다고. 네, 맞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되겠나 하는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그 하나의 그 뭐라 그러나 안개처럼 올라온 의심이 네. 다 덮어버린다고. 의식을 다 덮어버린다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울 것인가 하는 이야기죠. 네네. 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되돌아가서 아까 그런 이렇게 습관을 네. 습관이라 해도 되겠나? 네네. 예, 그 습관을 지우는 것은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봐줘야 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행동하는 게 나야. 아까 다시 네네네. 돌아가서 네. 그걸 첫째 자기 자신을 그런 하는 것을 수용하고 받아줘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리고 받아주고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돼? 하는 그게 나와야 됩니다. 그럼 내려놓으면 되지. 내려놓으면 안 하면 되죠.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이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해서 가지고 온 이렇게 무의식에 담겨진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의식적으로 행동을 반복해야지 새로운 것이 일어난다는 이야기. 반복을 해야 되는구나, 네. 이것도. 네. 네네. 의도하고는 달라요. 네네. 의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꾸준하게 알아차리고, 엉거리 조악하고 알아차리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그러면 해야 할 일이 뭐야 하고 탁 내려놓으면 된다는 이야기지. 내려놓고,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다음은 이것과 자꾸 분리가 일어나요. 내가 알아차렸기 때문에. 네. 이 습관과 내가 분리가 일어납니다. 분리가. 네. 분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바꾸려는 생각이 있었더라면 근데 네. 잘 안 바뀐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는 그걸 똑같이 반복하더라도 자, 이제 중요한 걸 내가 하나 네. 이야기할게요. 사실상 네. 바꾸기 어려워. 네. 안 된다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모든 책에는 뭐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견디기가 어려워요. 하기가. 네. 그래서 우리는 명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명상에 들어가서 생각이 쉬어지는 자리, 고요의 자리가 침묵의 상태로 들어가기가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스스로 해서. 네.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조금 있다가 선희저님과 내가 명상을 한번 해볼 건데, 네네. 같이 우리가 감흥 명상이라고 해서 소위 내가 힘이 약할 때 네. 우리가 셀파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에베레스트 올라가잖아. 네네.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힘이 훨씬 덜 들잖아. 그렇죠. 네. 덜 들고 또 마지막에 등정했을 때는 셀파가 등정하는 게 아니고 그 등산가가 네. 등정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감흥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내가 힘이 부족할 때 같이 앞선 자가 같이 명상해서 네. 그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고요의 상태, 그 침묵의 상태. 그 침묵의 상태에 들어가서 내가 새로운 내가 되어서 돌아오는 것. 새로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하고 어떤 데는 자꾸 식탐이 일어나. 평소에 나이가 50이 됐는데 자꾸 식탐이 일어나니까 그게 좀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 분이 식탐이 자꾸 일어나면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이랬답니다. 그러면 주변에 보기에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인데 이상한 식탐이 있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일어나느냐. 근데 이 식탐을 자기가 알아서 고치기는 참 어려워요. 맞아요. 알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명상을 했는데 깊이 한번 들어가 봐 이렇게. 왜 그 식탐이 일어나는지 이제 명상하고 고요의 상태에서 들어가 보니까 6살 때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시고 편찮을 수가 있으니까 그 용돈을 받아서 이제 군것질 하던 그 습관 때문에 그렇다 이게 나타났다 이게. 그래서 또 사라지게 이렇게 확연히 알고 나니까 사라졌는데 또 뭐 이런 예가 많습니다. 많고 이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상태에 들어가서 그 고요의 침묵의 상태에 들어가서 내 에너지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네 또. 우리가
명상, 우리는 이원성이니까 네. 하나는 의식의 작용, 네. 생각과 감정으로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니까 우리가 그런 의식의 작용과 또 생명의 힘, 뭐 생명력, 네. 뭐 생명의 에너지라고 해서 좋겠습니다. 그런 두 가지 우리 몸에서는 작용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는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명상을 한다. 고요 속에서 들어간다는 것은 이거는 자각해서 이 고요 속에서 생각을 이 의식의 작용에 비례해서 우리가 생명 에너지가 우리 몸 안에 흐른다 이거죠. 비례해서. 네. 그럼 그게 무슨 말이고 하니까 내가 생각이 쉬워지고 감정이 잘 조정이 되면 우리 몸에는 생명의 에너지가 잘 흐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명상은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생명의 에너지가 잘 흐르니까 이 의식의 작용을 이 생각이 내려놓으니까 이 생명 에너지가 잘 흐르니까 네. 나를 힘들게 하던 것들이 네. 이길 힘이 있다 생긴다는 이야기. 새롭게 변화를 그 상태를 경험해서 그 상태를 경험해서 내가 거기에서 빠져나왔을 때 내가 소위 말해 초콜릿가 그렇게 이 중독이 된 사람이 그걸 한순간에 멀어지게 한다는 이야기. 내가 그렇게 담배를 피웠는데 깊은 침묵에 들어가서 나를 이렇게 생명의 에너지가 잘 흐르고 우리 몸 안에 내가 자각을 했을 때 나오니까 담배 피우는 것이 별로 이렇게 피우고 싶지 않더라. 그렇게 돼버린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이 의식과 에너지가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데 생각과 그리고 이 생명 에너지 흐름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이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의 에너지가 우리는 잘 못 흘러요. 생각이 많으면. 그래서 생각이 많은 사람은 불면증도 많이 오잖아. 그죠? 그래서 명상이 필요한데, 그래서 고요의 상태, 침묵의 상태에 들어가면 우리 생명의 에너지가 잘 흐르게 된다는 이야기지. 잘 흐르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이 뭐라고 그러나 담배 피우는 그 습관이라는 이런 습관들이 이 생명의 에너지 작용이 잘 흘러서 우리가 고요의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는 새로운 내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지. 새로운 모습이 나.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일어났던 대구의 일을 내가 하나 쉽게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명상을 우리 이제 대구에서 한번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끝나고 난 뒤에 다음에 가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하고 나니까 이 마디마디가 다 이렇게 자기 몸이 해체되는 그런 아픔을 느꼈대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리고 시간이 조금 한 3일 지나니까 다시 자기 몸이 이렇게 다 그대로 일어났는데 이야기를 합니다. 다 이렇게 연결이 되듯이 새롭게 연결이 되는 그런 이런 감각을 가졌대요. 그리고 깨어나니까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니까 본인은 만성 피로증이 늘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사라졌다. 그래서 선생님 이게 어떤 일입니까 하기에 너가 깊은 고요의 침묵에 들어갔으니까 그지? 그 생명의 에너지가 통로 우리 50조 세포는 저는 늘 이야기해요. 우리 5, 60조 세포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생명의 통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너지의 통로인데 그것이 늘 이렇게 잘 흘러서 그지? 잘 흐르니까 우리가 몸이 새로운 몸으로 변했다. 변하고 나니까 과거에 내가 만성 피로증이 사라지고 준정 그런 게 없다. 이게 고요 속으로 들어가면 저절로 생명의 에너지가 더 이렇게 활발하게 되는 건가요? 이제 고요라는 것이 뭐냐 이거지. 고요라는 것이 침묵이고 고요라는 것이 뭐냐는 이야기죠. 침묵이고 고요라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 생각과 감정이 멈춰지는 자리. 그게 명상이잖아, 수행이고. 맞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사실상 사람들이. 그죠? 잠시는 들어가도 워낙 또 생각이 일어나고, 그것을 우리는 명상을 통해서 함께 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함께
간다는 부분이 가이드를 해주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함께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야기도 했다시피 길을 갈 때 이렇게 모르는 길을 갈 때 아는 사람과 같이 가면 좀 쉽죠. 네. 쉽고 좀 편안하잖아. 네. 그렇게 보면 될 겁니다. 이 명상도 그렇게 같이 갈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네, 그렇게 봅니다. 빨리 체험해보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왔었는데 뒷부분에 이제 촬영이 잘 안 된 부분들이 있어갖고 지금 한 몇 달이 좀 지났는데 다시 한번 찾아뵙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질문이 명상이 무엇인가? 네. 우리는 많은 이들이 제가 이렇게 접해보면 명상에 대해서 오해하고 왜곡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첫째, 명상에 들어오기 전에 가장 먼저 선명하게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왜 내가 명상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 그 의도가 뚜렷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물어서 숙고하고 알아차려서 명상에 입문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명상은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 알고 있듯이 가장 위대한 질문은 내가 누구인가? 네. 무엇이 나인가? 네. 나를 무엇으로 규정하는가? 이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해졌을 때 네. 내가 왜 명상을 하고자 하는가? 이것이 선명해졌을 때 앞선이가 선배가 네. 그 사람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가? 거울이 되어서 비춰줄 수가 있습니다. 명상을 시작하기 전에 네. 목적이 확실을 해야 된다. 네. 그러면 그 명상을 하기 위한 목적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거라도 목적을 가지고 명상을 하면 네. 좋은 건가요? 네, 좋습니다. 어떤 것이든 나쁘고 좋은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명상을 하겠다고 시작하면 그것에 대해서 따라서 이제 명상도 법칙이 있고 원리가 있습니다. 예, 그 원리에 따라서 법칙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상이라 하는 것은 질문이라 하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질문이라 하는 것은 내가 몰랐어. 그죠? 모르니까 알고 싶었어. 궁금했어. 사실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명상은 내가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해서 시작하는 것이 명상입니다. 명상은 얼렁뚱땅, 대충, 이렇게 슬렁슬렁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술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신비한 힘을 얻거나 안 그러면 신비적인 현상을 쫓아가거나 또 신앙을 통해서 대상을 통한 믿음을 추구해서 종교적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명상은 모르는 것을 알고자 사실 그대로 알고자 하는 것이 명상입니다. 예. 그래서 명상은 이성적이고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사고하에서 시작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상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이. 그런데 요즘 유튜브나 인터넷을 보면 우려하는 바가 없지도 않습니다.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진실로, 사실로 그 고요함의 상태, 그 명상의 상태, 그 고요함 속에서 비춤의 상태, 그것을 진실로 경험하고 있는가? 현상 상태로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가? 생각으로 하지 않고, 상상으로 하지 않고 그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려되고 있기도 합니다. 우려하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네.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명상에 법칙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우리는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네. 우리 선희저님이 제게 온 것은 어떤 마음이 움직였기에 여기에 온 겁니다. 네. 오고 싶어서. 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몸이 불편하다면 마음이 아무리 오고 싶어도 오질 못하죠.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반대로, 그 역으로 또, 몸은 아무리 이렇게 불편하지 않고 건강하더라도 마음이 오기 싫으면 올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몸과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몸의 작용이라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몸의 기운, 힘, 뭐 에너지, 네. 이런 것을 우리는 생명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몸의 움직임. 이것을 우리는 생명의 현상이라고 부르고, 이 생명의 현상을 잘 아는 것이 각성이라고 우리는 본명상에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각성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인 의미가 좀 넘어섰습니다. 넘어서고 이 생명의 현상, 생명의 작용을 잘 알아서 이 몸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고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우리는 각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큰 하나의 축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마음의 작용, 뭐 생각하고 감정을 품고 느낌을 가지고 말하고 이런 행동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의식의 어떤 작용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이 의식의 작용. 그 의식의 작용은 우리가 내가 가진 개념, 그 개념 하에서 움직입니다. 그걸 우리는 의식의 틀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그 하에서 움직이는데 그것을 우리는 아는 것을 자각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 두 가지 축에서 우리는 명상을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명상을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고요함에 잘 들어가고 있는가 스스로 알게 됩니다. 알게 되고 내가 고요함 속에서 고요함에 머무는 것이 명상이 아닙니다. 고요한 상태라 하는 건 평온한 상태고 그 선명한 의식의 상태인데 그 선명한 의식 상태에서 머무는 것이 거의 명상이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그것은 명상의 시작의 입문입니다. 명상이 시작합니다. 그 상태에서 그 선명한 의식, 그 고요함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이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 내가 왜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 내가 왜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내 습성을 나는 잘 알아서 그 습성이 습관이 나에게 이롭다면 그것을 취하면 될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불편함을 주고 내가 가는 방향에 어긋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내려놓으면 되죠. 그것이 명상입니다. 네. 내가 왜 이런 음식만 보면 자꾸 탐식이 일어나는지. 예를 들어서 점잖은 사람이 한 분 계십니다. 아주 점잖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좋은 자리에 가서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음식에 막 이렇게 탐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평소에는 굉장히 점잖고 이렇게 스마트한 사람인데 좀 이렇게 음식에 이렇게 대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음식을 탐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자기 안에 있었게 내면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어릴 때 어머님이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고 용돈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군것질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음식에 대한 탐식이 생겼다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알아차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드러나잖아. 드러나니까 이제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 힘이 생기고 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검증을 하게 되죠. 내가 이렇구나 검증을 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되죠. 그것이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물질을 내려놓고 현실의 어떤 삶을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개념, 내가 개념,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대해서 나를 방해하는 요소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저런 사람이야. 그죠? 그리고 내 식대로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생각을 내려놓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지 우리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우리는 사실을 보기 위해서 내가 가진 생각, 개념, 이것을 내려놓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이제 알미 올라온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내가 어렸을 때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구나, 이런 색깔이 네. 생겼구나. 이게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네. 이게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낸 상인가? 아니면 네. 이게 실제로 그런 게 있어갖고 올라온 건가? 네. 여기에서 또 이제 막 판단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는 모든 생각들은 기억 속에 저장된 것이 나오잖아. 그렇죠? 네네네. 우리가 저장된, 기억 속에 저장된 것이 정보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드러나는 건데, 과거에 내가 기억 속에 남아있던 것이 그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으로 생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저장되어 있던 것이 과거에 그 저장되어 있던 그 감정들, 그 사건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사건에 대해서 내가 지닌 그 감정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알아차려서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을 알아차려서 내가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고 그것을 그 과거에 있던 그 감정을 내버리는 게 아닙니다. 없앨 수도 없는 거고 내가 알았으니까 나는 새로운 것,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새로움으로 내 나갈 수 있는 이렇게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습관이 생겼구나, 이런 탐식하는 마음이 생겼구나, 이런 공황장애가 생겼구나,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이것을 알아차리고 이것을 알아차린 것에 대해서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러네, 내가 이래서 이런 것이구나 하고 그래, 좋아,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임을 통해서 내가 새로움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힘이. 그러면 이제 균형이 잡히죠. 하나는 과거의 습관, 지금 새로운 습관, 이것을 만들어서 좌우로 균형을 잘 잡아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것이든 내가 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버릴 수도 없고 그건 내버려질 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수용입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내가 또 새로운 나의 습관을 하나 들여서 이렇게 잘 균형 좋아 있게 오른손도 쓰고 왼손도 쓴다는 이야기죠. 그런 겁니다. 명상에 들어갔을 때 고요해지는 거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네,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고. 네, 그걸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겁니다, 제가. 네네네. 네.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게 궁금하죠? 네네. 그러면 제가 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것이고. 이 법칙, 저는 이걸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칙을 잘 알아야지 내가 어떤 길로 지금 명상을 하고 있는가 알게 됩니다. 명상은 아까 우리 선희선님이 고요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러면 한번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고요함. 고요함. 고요함에서 비춤. 자, 그럼 고요함이 뭔지부터 먼저 알아야 될 겁니다. 고요함이라 하는 것은, 이 고요함이라 하는 것은 선명한 의식을 말합니다. 그죠? 이 선명한 의식은, 의식이라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용물이 비워진 상태입니다. 내용물이 텅 비워진 상태. 비워진 상태. 선명한 의식. 고요함이라 하는 것은 선명한 의식이고, 선명한 의식에는 내용물이 비워졌다. 의식은 그릇과 같다. 의식은 그릇과 같은데 그 그릇에 내용물이 비워진 상태를 우리는 선명한 의식이라고 부른다. 자, 그럼 선명한 의식 상태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낮에 졸음이 와서 살짝 잠들고 단잠, 꿀잠이라고 그러나요? 네. 꿀잠을 살짝 한 10분 자고 났을 때 어때요, 느낌이? 깨어납니다. 깨운하죠. 맑고. 네. 그때 생각이 있나요? 그 깨운한 그 상태, 맑은 스위치가 탁 전환이 되었을 때 그 상태가 생각이 없죠. 네네.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어요. 그냥 맑아. 그 상태를 우리는 선명한 의식의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고요함입니다.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상태는 평화하고 불편함이고 또 뭐 행복이고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맑고 밝은 상태. 이렇게 꺼진 상태, 이렇게 전환이 된 상태. 아침에 우리가 푹 자고 났을 때, 아주 잘 자고 났을 때, 눈을 떴을 때 어때요, 느낌? 아주 깨운하고 밝죠. 네네.
그때는 생각도 작동하지 않고 감정도 일어나지 않고 느낌조차도 없는 그 상태, 이렇게 상태. 그 상태를 우리는 고요함이라고 부르고 선명한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명상에서는. 그것이 다시 말해서 우리 의식 안에 내용물이 비워졌다. 내 개념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 상태인데 그 상태를 우리는 선명한 의식인데 그 상태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니까 생각도 없고 그 다음에 초조나 불안도 없다. 그럼 긴장도 없다. 긴장도 없다. 따라서 두려움도 없다. 그 상태는 밝은 상태다. 그 상태를 우리는 선명한 의식으로 부른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 머무는 것은 명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비춤으로 간다. 내용물이 비워진 상태. 그러려고 그러면 이 선명한 의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하니까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요 생각과 요 마음의 작용이잖아. 이 마음의 작용은 이런 것이고 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의식은 내용물이 비워지고 몸은 이완되어야 된다. 이완되어야 된다. 몸은 중요한 겁니다. 중요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또 이렇게 또 다르게 또 표시하는 게 좋을 거예요. 몸은 이완되어야 된다. 몸은 이완된다 하는 것이 어떤 말이냐 하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가 야구에 이렇게 날아오는 공을 잘 치기 위해서 정신을 집중해서 잘해야지 하고 있으면 이건 뭐예요? 긴장 상태. 긴장과 집중이다. 그래서 집중을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긴장 상태에 들어가 버린다. 그러면 내가 제대로 잘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내가 뜻대로 안 된다. 삼할 치는 타자가 진짜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더 잘하려고 집중하고 마음 먹다 보니까 오히려 안 되는 수가 있다. 몸이 긴장을 해버린다. 그래서 몸은 이완돼야 된다. 이완된다 하는 것이 편안해져야 된다. 힘을 내려야 된다. 힘은 내려져야 된다. 이완은 힘을 내려야 된다. 힘을 빼야 된다. 권투 선수가 어떻게 됩니까? 권투를 잘하기 위해서 어깨 힘을 자꾸 빼라고 자꾸 어깨 힘을 주지 마라. 어깨 힘을 풀어라고 자꾸 이야기하죠. 그래야지 더 이렇게 더 잘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듯이 몸은 이완되어야 된다. 몸은 이완되고 생각은 없고 초조와 불안 없고 긴장이 없으면 거기 선명한 의식 상태가 되려고 하면 몸은 이완 상태가 돼야 선명한 의식이 된다. 아침에 푹 자고 살끔 이렇게 낮잠을 싹 자고 났을 때 선명해질 때 몸은 어때요? 긴장됐나요? 이완됐어. 이완돼 있잖아. 그렇기는 그 선명한 의식이 되기 위해서는 몸은 이완되어야 되고 내용물은 비워져야 된다. 그것을 선명한 의식 상태다. 이것이 명상에 들어가는 기본이다. 그런데 이것이 이 고요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편을 쓴다. 어떤 사람들은 많더라도 어떤 사람은 기도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때로는 물 이렇게 주술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편을 쓴다. 고요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걸 우리는 명상에서 침묵이라고 부른다. 침묵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고요함에 들어가기 위해서 몸은 이완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용물은 비워지고 그것을 우리는 선명한 의식이라고 부른다. 이 선명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제 비춘다. 비춰야 된다. 뭘 비추느냐 하면 몸을 비춘다. 내 몸을 비춘다. 내 몸을 비춘다는 게 어떤 건가요? 네, 이제 몸을 비춘다 하는 것이 뭘 비추느냐 합니까? 내 몸에, 우리 몸에 이 생명이 작용하려고 그러면 어떤 기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몸은 다시 말해서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입자적이잖아. 입자잖아. 입자적인 면과 또 파동적인 면이 있을 겁니다. 파동적인 면이 기운이라고 불러도 좋고, 이런 파동적인 면이 있대. 이 몸에서 일어나는 이 에너지의 상태를 비춘다. 자,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고 하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운동을 하면, 운동을 할 때, 뭐 스쿼트를 하나 하더라도, 스쿼트 할 때 너의 의식을 어디에 주의를 두느냐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꾸. 그죠? 바벨을 들어 올릴 때 가슴에 주의를 두느냐, 어깨에 주의를 두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식이 이 비추면 뭘로 비추느냐? 이 선명한 의식으로 비추거든. 요 선명한 의식으로 우리가 비추는데, 이 선명한 의식을 가지고 몸을 비추는데, 몸을 비추니까 이 몸이 그 비추는 자리에 따라서 그 입자가 어쩌면 이런 표현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으면 파동적으로 변한다. 우리가 바벨을 들어 올릴 때 바벨을 가슴에 의식을 두고 하면 가슴이 어떻게 됩니까? 커지잖아. 가슴이 이렇게 집중을 하고 의식을 두면, 그죠? 주의를 두면. 그렇듯이 우리 의식이, 이 선명한 의식이 비추어주면 거기에 기운이 흘러요. 에너지가 흐른다고. 이 에너지라고 해도 좋고, 힘도 좋고, 다 좋겠습니다. 기운이 흐르면 그 기운이 흐르는 곳에 형태와 모양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을 통해서 몸을 비춘다. 비출 때, 우리 몸을 비출 때, 비출 때, 비추는 그 자리에, 예를 들어 가슴을 비추면 가슴에서 에너지의 흐름을 우리는 안다. 이 생각이 아니고 상상도 아니에요. 명상에서 가장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유튜브나 인터넷에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과연 이 고요함에서 비춤의 상태에 그 상태를 진실로 사실로 경험하고 있는가 이 말. 생각으로 말고 상상으로 말고. 네. 그래서 그 몸을 비출 때 이 몸에서 기운이 일어나고 그 기운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흐르고 그 에너지가 흐를 때 모양과 형태가 생겨난다. 이거 말씀해 주신 그 기운이 변형이 일어난다. 다시 변형이 일어난다. 입자에서 파동적인 면으로 변형이 일어난다. 그것을 제 책에서 플리빈의 명상에서 잘 설명을 해놨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몸을 비추고 요걸 몸을 비추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각성이라고 부르는데. 각성, 생명의 현상을 알아차린다. 이 몸을 통해서 내 생명의 현상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차려서 비로소 내가 누구인가 무엇이 나인 걸 안다 이 말이야. 이것을 우리는 각성이라고 부르는데 몸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이 나인지 아는 것을 우리는 각성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야. 그러니 사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본명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표현을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몸을 통해서 무엇이 나이고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을 우리는 각성이다. 이 생명의 현상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의 작용. 마음. 비추면 마음을 비춘다. 마음을 비춘다. 예를 들어서 옆집 아이의 책 읽는 소리는 소음으로 들려요. 그렇잖아. 옆집 아이의 책 읽는 소리는 소음으로 들리지만 내 아이의 책 읽는 소리는 음악으로 들린다. 좋은 음악으로 들린다. 이런 게 우리 마음의 작용이라고. 똑같은 책 읽는 소리를 들었지만은 내 아이의 책 읽는 소리와 옆집 아이의 책 읽는 소리는 다르다 이 말. 그것이 우리가 마음인데 이런 마음이 왜 일어나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소위 말해서 이 마음에 대한 마음은 왜 이런 생각이 일어나? 왜 이런 생각, 왜 이런 감정이 일어나? 그죠? 나에게 왜 이런 습관적인 이런 것이 무의식에서 일어나? 이것을 비추어서 안다, 이 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얘는 고소공포증에 시달려요. 예를 들어 출렁다리라든지 이렇게 산에는 못 갑니다. 높은데. 왜 높은 데를 못 가느냐니까 그 원인을 자기는 잘 몰랐어. 어느 날인가 그렇게 됐다 이게를.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네 밑바닥 마음을 한번 봐. 밑마음을 봐봐. 드러나는 거는 현상이잖아. 이 현상, 이 드러난 예를 들어 이 드러나는
잎은 현상이라고. 네네. 그죠? 이 현상에 이 잎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요? 줄기를 타고 난 뿌리가 있잖아. 네네. 그 뿌리를 보는 것이 바로 비춤이에요. 근데 과학이, 제가 늘 명상은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과학은 현상에 대한, 네네. 이런 현상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잖아. 그것이 과학이고, 또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렇죠? 사실을 알고자 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러면 드러난 사실은 뭐예요? 내가 출렁다리에만 가면 두려움이 일어나. 왜 이 두려움이 일어날까? 이것을 드러난 현상을 보고 드러나지 않는 그 원인을 안다. 그래서 비추어 보니까, 이 고요한 상태에서 비추어 보니까 뭐가 있었느냐 하니까, 고등학교 때 이 과외 수업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뭐 정상 수업을 마치고 나면 학교에서 남아서 뭐 이렇게 그 수업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야간 자율학습. 그렇지. 그렇지. 야간 자율학습 맞습니다. 야간 자율학습을 나오고 하고, 비가 오는데 자기 집에 거의 다 가까이 왔어. 왔는데 누가 뒤에서 덮쳤는 거예요. 놀랐어. 이 애가 놀라서 마침 그 편의점에 있어. 편의점에 막 뛰어들어, 아저씨! 하고 뛰어들어가는데, 이제 아저씨가 뛰어나오니까 돌아보니까 그 사람은 도망가고 없더라, 이기라는 거. 그게, 그 공포가,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 산에 못 가고 출렁다리를 건널 수 없더라, 이기라. 그래서 그런 요인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민마음, 우리 민마음을 보니까, 아, 이런 것이 나에게 숨어 있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명상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내가 그 사실, 그 과거에 그런 사실이 있었어. 그래, 좋아. 그리고 또 나야. 오케이, 좋아. 그거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새로움으로 나가고 하니까 이것이 사라져서, 뭐 출렁다리도 문제 없었었다. 어둠도 없었다. 여기 이 부분에서 그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부분을 그러면 그 부분은 생각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정리를 하는 건가요? 이제 명상에 있어서 네. 네 가지 여러 축이 있어요. 네. 제가 이거는 잘 이야기를 안 하는데 오늘 우리 선희진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명상을 6가지로 배웁니다. 명상은 배움이에요. 6가지인데 첫째는 경험, 즉 다시 말해 체험이죠. 네. 체험으로 배웁니다. 그죠? 경험, 체험으로서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너무 중요해서 반복 수행 통해서, 반복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대화가 필요해요. 피드백. 네. 경험과 반복 수행 체험, 이것을 우리는 부르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각성. 몸을 통해서 가는 거니까. 경험은 몸을 통해서 가잖아. 네. 그래서 이는 몸을 통해서 반복 수행한다 이거지. 고요함에서 비추는 거. 요걸 각성이라고. 요 생명의 작용. 요 각성을 통해서 우리는 또 대화를 한다 이거지. 뭐 누구와 도반이나 뭐 같은 동료나 앞선 이에게, 선배에게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체험과 반복 수행은 이게 무엇이냐고 선희진 내한테 물었잖아. 그죠? 네. 쟤한테 이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 네네. 그렇듯이 각성 이것에 대해서 잘 가고 있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의심도 들고 때로는 또 방해 요소가 있잖아. 그것을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과 체험, 반복 수행, 요 대화, 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현상, 생명의 본질을 알아간다. 나를 알아가는 거. 두 번째, 다음 뭐냐? 사고, 생각의 생각. 네. 생각의 생각. 이렇게 하면 되겠나?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요걸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thinking over
띵킹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되겠다. 그죠? 네네. 요 사고. 생각하고 생각의 생각을 거듭한다. thinking of thinking. 그러니까 이것은 생각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네. 생각을 사용하는 거예요. 네네. 생각이 빠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커피가 있는데 우리 엔트로사이트라고 하는 이렇게 커피 브랜드가 있어요. 네네. 서울에. 이분 사장이 여기 옵니다. 오는데 여성분이에요. 여성분인데 이 브랜드를 만들기까지, 생기기까지 이 여의도에서 트럭에서 처음에 장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트럭에서 장사가 끝나고 나면 뭘 했느냐 하니까 어떻게 하면 맛있는 커피를 내릴까? 요거만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맛있는 커피를 내려다 보니까 지금은 그 엔트로사이트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이 서울 시내만 해도 요지에 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맛있는 커피를 내릴까 요거만 두고 했다고 이야기해요. 생각. 요게 싱킹입니다. 싱킹 오브 싱킹 사고한다. 하나를 두고 끊임없이 본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싱킹 오브 싱킹 했는데 이 맛있는 커피를 잘 내렸어. 그러면 손님에게 오는 고객에게 내가 이 커피를 주면 이 손님은 이 커피를 마시고 기분이 좋아지고 또 좋아져서 많은 고객들을 불러올 것이다. 많은 고객들이 와서 내가 좀 더 번창하고 우리 사업이 그리고 내가 또 뭐 이렇게 또 풍요롭게 살지 않겠나. 요거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끊임없이 싱킹 오브 싱킹 하는 거 요건 사실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요 맛있는 커피를 내릴까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또 볶아보고 저렇게도 볶아보고 연구해서 그죠? 싱킹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생각을 사용하는 것이고 요건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이 사실을 두고 좀 더 발전해서 이 커피를 맛있게 만들면 고객이 오고 또 내가 뭐 이쪽에 지심도 하나 내고 저도 하나 내서 내가 뭐 잘 먹고 잘 안 살겠나.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생각이 빠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thinking of thinking 이것이 이제 이것으로 가고 끊임없이 여기 비춤이에요. 거기에 비춤이다. 여기 비춤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렇게 드러난 원인을 가지고 이 드러나지 않는 것도 본다. 그것도 되고 또 지금 이거. 그래서 우리는 비춤은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는 뭐냐 하니까 사고가 있다면 반복 수행 이거는 각성이고 사고 뭐냐 하니까 제일 처음에 제가 뭘 이야기했습니까? 질문이라고 이야기했죠. 너 왜 명상을 해? 제가 기업 컨설팅에 혹시 초청을 받아가 갑니다. 선생님 좀 와달라고 해서 기업에 가면 제가 대표한테 오너한테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당신 왜 이 사업해? 당신 왜 이 사업해? 이렇게 묻습니다. 왜 사업하느냐? 그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내 욕심에 빠져버리든지 아니면 방향을 잃어버려요. 왜 이 사업을 하십니까? 첫째 질문. 명상의 가장 첫 질문이 뭐냐 하니까 왜 명상을 하려고 해?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질문. 만약에 제가 이 질문을 안 했더라면 저는 오늘 선의선이 못 만나요. 아니면 젊은 날에 벌써 산골짜기에 들어가고 뭐 티벳에 골짜기에 들어갔든지 아니면 저 인도의 아슈람에 들어가고 뭐 이 눈 찔끔하고 결과 보자 얘가 좋다 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이 질문만이 끊임없이 그러면 이 고요함과 비춤을 통해서 뭘 하고자 하느냐 하니까 이거는 너무 이 핵심입니다. 그죠? 너무 핵심이라서 뭘 얻고자 하느냐 이 말이에요. 중요하면 잘 그려야지, 그쵸? 반듯반듯하게.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은식의 털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게 뭐 창털이잖아. 그죠? 네. 이게 우리가
여기 개념입니다. 개념. 개념이라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정보를 이야기합니다. 알고 있는 정보. 네. 그 알고 있는 정보 개념은 뭘로 이루어지느냐 하니까 우리가 인간이 원초적으로 가지고 온, 두려움과 욕망이 있을 거예요. 그죠? 두려움이나 욕망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선조, 자기 선조의 어떤 DNA, 선조의 어떤 습관, 그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왔잖아. 네. 예를 들어서 아버지를 우리가 닮았듯이 그런 닮은 거. 네. 선조의 어떤 우리가 선조의 어떤, 우리 몸속에 남아있는 DNA, 남아있잖아. 그렇죠? 그런 거. 선조의 습관, 환경, 이런 것들. 그리고 인류가 가지고 온 두려움과 욕망. 그리고 나이, 자신의 환경, 자신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자신의 경험과, 그죠? 경험과 배움. 배움 안에는 이것이 환경이 되겠죠. 그죠? 네. 환경. 이런 세 가지가 어울려서 이 개념이 되었다. 우리는 요 창틀을 통해서 세상을 본다. 이 틀을 못 벗어나. 이 우물이다. 청개구리가, 우물 속에 있는 청개구리가 우물을 못 벗어나는 이유가 이것이 주는 안락함과 이것이 주는 편안함과 이것을 나가려고 하면 두려움 때문에 못 나간다. 요 프레임에 빠져버렸다. 이것이 개념이다. 이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본다. 그래, 여기 있는 사람은 이 개념을 통해서 세상을 볼 거고. 그죠? 이건 A라 하는 청개구리가 있다면, 이건 B라 하는, A라 하는 사람이고, B라 하는, 다 다르다. 각자의 창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보는데, 그것이 개념이고, 그 개념들은 인류가 가지고 온 본래에 가지고 있던 두려움과 욕망이 있을 거고, 선조했던 습관이 있을 거고, 자신의 경험, 배움, 이런 환경적인 것이 어울려서 이 개념을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개념을 못 벗어난다. 내가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 못 벗어난다. 그것을 우리는 운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숙명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 개념을 벗어나는 길은 뭐냐 하니까 이건 질문이다. 깨뜨리는 걸. 이게 뭐야? 이 물 밖에 나가면 뭐가 있을까? 물음표. 질문은 물음표다. 진짜 재밌는 이야기가 이 생명 수행을 고요하면서 비춰 생명 수행을 했어요. 혼자서 했는데 이 경험과 체험은 우리 인류가 너무나 강력하다. 체험은. 그렇잖아. 그죠? 이 너무나 강력한 체험을 얻고 나면 다른 거는 보이질 않는다. 우리 교육에 한 분이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존재론을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그러니까 이 몸은 나인가 내가 아닌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이분은 강력하게 몸은 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성분이. 그래, 내가 웃으면서, 거기 앉아있는 사람 누구예요? 하기는 안 들어오는 거야. 몸은 내가 아니에요. 한번 옆에 사람 보고 꼬집어 보세요. 꼬집어도 아파도 이건 내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고 하면 이걸 우리는 덫에 빠졌다. 이렇게 쓰는 게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덫에 빠졌다. 빠졌다. 우물에 빠졌다. 우물에 빠졌다. 너무나 강력한 체험을 내가 했기에 그 체험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체험 외에는 딴 것을 안 보려고 한다 이 말이야. 명상은 이 개념의 틀을 벗어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요런 A락하는 나로 살아가다가 이 개념의 틀을 벗어나서 또 다른 B의 나로 살아가는 것이 명상이다. 그래서 종래에 아까 그게 청개구리가
우물에 있던 청개구리가 우물 밖으로 나오니까 어때요? 아, 아름다운 노을도 보고 무지개도 본다 이 말이에요. 그 찬란함을 알지만은 때로는 뒤돌아보니까 뱀도 쫓아오고 뚜꺼비도 막 가고 잡아먹자하고 오고 이렇게 하면서도 앞으로 나가는 것이 명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 개념의 틀을 벗어나서 호수로 가고 호수로 가서 또 바다로 가고 이렇게 새로움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 명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래에는 이 틀조차도 다 허물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 틀이 허물어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모든 것이 나지. 내가 출발했는 거지. 아까 여기 입자에서 파동적인 면을 이야기했어요. 네네. 입자와 파동은 빛은 뭐예요? 입자와 파동적인 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책 서두에 우리는 빛과 사랑입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이 여기서 온 말이에요. 나의 경험에서. 이 파동적인 입자적인 면이 파동적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릴 때는 우리는 빛이에요. 이 상태가 되어버린다. 이게 되어버린다. 없다. 다 사라지고 없다. 개념이. 그럼 텅 비었다. 없어. 아무것도. 그치? 다 똑같아. 나야. 이게 나야, 전부. 시작도 나고, 끝도 나야. 개념의 틀을 벗어나서, 그런데 이제 그걸 질문과 thinking of thinking, 또 몸을 통해서 경험과 체험 반복 수행을 통해서,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이걸 벗어, 아, 저기 어디 뭐가 있어? 이게 뭐야? 나에게 이런, 그런 이제 그 아이가 다시 돌아와서 이 몸이 나라는 게 잡혔잖아. 몸이 내가 아니라는 거야. 끊임없이 몸이 내가 아니라고. 아무리 이야기도 안 들어. 그건 왜냐하면 그분을 이해를 하는 것이 이 강력한 체험을 누가 가지고 갔느냐니까 소위 말해 에고라고 불러. 이 개념이 가지고 가버렸대. 자아가 가지고 가버렸대. 그러니까 이 강력한 체험을 이 사실이니까 이 사실을 갖다가 에고가 가지고 가버렸으니까 뭐냐니까 그것을 저는 이렇게 깨어난 에고가 되어버렸대. 깨달은 에고가 되어버렸대. 깨달은 에고가 어디였는데 이제 뭐가 통해요? 약이 없다. 그것을 깨는 방법은 끊임없이 질문이다. 이게 뭐야? 나에게 일어나는 이 현상이 뭐야? 이게 도대체 뭐야? 사선정, 멸진정에 들어가더라도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그것조차도 넘어서라. 이 말이야. 하나의 어떤 과정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질문을 끝나고 우리는 끊임없이 또 앞선 이와 대화도 한다. 이 말이야. 이게 뭐야? 하고 대화도 하고 주고받는다. 이 말이야. 그죠? 대화도 한다. 이 말이야. 대화를 통한다. 대화한다. 이 말이야. 똑같이 대화한다. 이 말이야. 대화한다. 이 말이야. 대화한다. 그럼 요것은 무엇이냐고 부르냐면 뭐겠습니까? 요건 자각이다. 이 말이야. 요건 자각이다. 이 말이야.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자각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이 각성의 힘이 뒷받침되어 주지를 못하면 자꾸 의심이 난다. 내가 잘 가고 있는지. 힘이 자꾸 떨어진다. 그죠? 그리고 또 이 자각의 힘이 없으면 이 각성만 일으키면 아까 그 아이처럼 이게 다야. 깨어난 에고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유튜브에는 그런 분들도 내가 많이 있는 걸로 안다. 이 말. 왜? 회원님들이 와서 유튜브에 이야기를 내한테 한다. 이 말. 선생님 이런 거. 그래서 내가 빙긋이 웃지. 그죠? 이 각성으로 해서 자기가 체험을 너무 해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묶여버렸다. 이 말. 그게 거짓이 아니에요. 내가 하느님이라 해도 그게 거짓이 아니다. 이 말. 자기는 하느님을 경험했거든. 뭐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귀신을 봐서 그분은 귀신을 봤기 때문에 안 본 사람이 뭐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프레임에 갇혀버렸다. 이 우물의 뜻에 갇혀버렸다. 우리는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명상인데 여기에 갇혀버렸다. 오히려. 그런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자각과 각성이 같이 동반되어서 균형이 이 오른손이라면 이 왼손이다. 우측과 좌측 손이 잘 균형이 맞아야 된다. 비행기가 어떻게 날아갑니까?
양쪽에 이 비행기의 양날개 중에 한 날개가 사라져 버리면 못 가잖아. 못 가죠. 이 양날개 균형이 잘 맞아야 비행기가 날아가듯이 똑같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과학이에요 이거는. 이런 법칙 하에서 수행을 하지 않으면 방향이 달라져 버린다 이 말이야. 그럼 멋지지 않나 이 말이야. 그렇죠?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지금 듣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요 6가지 배웁니다. 요 6가지의 여기 바로 명상이다. 요것이. 명상의 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명상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길이다, 이 말이에요. 명상의 통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가 예를 들어 자기한테 이게 진짜 이게 뭐야? 진짜 몸이 내가 아닌가? 이게 의문을 자꾸 가지고, 의문이에요. 의심이 아니고,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면, 알게 된다. 이게 몸이 나이면서도 내가 아니네? 하는 것을 알게 돼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나 내가 몸을 잘 관리하고, 잘 활용하게 되고, 잘 쓰게 된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 네. 내 마음 나도 모른다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사람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이고 하니까 내가 나를 몰라서 나에게 무책임하다 하는 말로밖에 안 들린다 이 말. 내 마음 내가 잘 알아야지 그 마음을 잘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거 아이가.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 잘 모르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도 내가 잘못 선택하게 된다 이 말. 내가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고 나중에 종래에 나아가서 아이고 내가 저걸 선택했을 저것을 A를 선택했으면 내가 지금 잘 살 텐데 저 남자를 선택했더라면 내가 저 여자를 선택했더라면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 그러나 그 선택도 내가 그 의식의 수준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선택에 대해서 후회할 필요가 없다 이 말. 무슨 이야기 이해가시죠?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에서 네. 질문이 있는데 고요함에서 이제 비춤으로 갈 때 네. 이게 비춤이 이제 몸하고 마음을 네. 이렇게 비추는 거다라고 네. 여기까지는 들었는데 여기까지 이제 네. 얘기가 됐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 비추는 거지? 라고 이제 생각이 또 들어요. 이제 질문하고 네. 요거는 자각이고 네. 요 비추면 마음을 비추는 거는 요 자각으로 하고 네네. 몸을 비추는 거는 위에 체험과 반복 수행이 돼 끊임없이 의식으로 내 몸을 비추어 봐야지. 의식으로 비춘다는 그러니까 선명한 의식 상태에서 내 몸을 이렇게 지켜보면 그래 선명한 의식이 요게 뭐가 되느냐 하니까 네. 자 요게 뭐가 되느냐 하니까 요게 주시자가 돼요. 주시자가 되고 네네. 요 몸은 따라서 뭐가 되느냐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대상이 되죠. 그래서 집중한다 하는 말을 내가 나서는 것이 주시자가 대상을 뭐로 해요? 비추면 봄이다 이거예요. 봄, 만남이다. 만남? 본다 이 말. 저 지금 CCTV가 지금 뭐 카메라가 저를 안 봅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따라와서 보일까 아이가? 봄만 있다 이 아이는 판단 안 한다 이 말. 이 선명한 의식 주시자는 이 대상을 판단하지 않는다 이 말. 시시분별하지 않는다 이 말. 시시분별하는 순간 우리는 생각에 빠지고 감정에 빠져버린다 이 말. 그냥 오로지 본다 이 말이야. 지켜본다 이 말. 지켜본다 봄 비추 만난다 이 말. 이 지켜봄으로 인해서 제절로 잘 보면 지켜보면 만나면 만나는 것이 기운이 흐르고 생명의 현상이 일어난다 변형이 일어나고 입자적인 요소가 파동적으로 변한다 이 말이야.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소위 거시 세계에서 미시 세계로 들어온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그 선명한 의식의 그 주시자 상태로 보려면 만나려면 생각 개념이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네. 그 생각과 개념이 없는 상태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제 그게 또 이 법칙이잖아. 네네.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 그래서 이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니까 이제 방편이 나오잖아. 어떻게 하면 고요함에 들어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그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째는
자세도 필요하다. 자세. 기본 자세가 있다. 기본 자세. 물론 이게 자세가 숙달된 사람에게는 예를 들어 수영할 때는 수영의 자세가 있죠. 영법이 있잖아. 네네. 그죠? 뭐 물에 자꾸 놀다 보면 뭐 물에 뜨고 가기는 가. 그렇지만 그게 제대로 가지는 않잖아. 폼이 없잖아. 네네. 그죠? 모양도 안 좋고. 그러나 영법을 잘 배우면 배영도 하고 평영도 치고 그다음 자유형도 하고 이런 영법을 잘 알면 위에서도 보기도 좋고 힘도 덜 들이고 원하는 곳으로 쭉쭉 잘 나가잖아. 마찬가지로.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완전 영법이 다 숙달되어 버리면 자연스럽게 몸에 익혀져 버리면 뭐 관계가 없잖아. 잘 이렇게 놀잖아 그냥 물에서. 그렇듯이 첫째는 자세가 중요하다. 기본 자세가. 기본 자세가 있다. 두 번째는 숨이 중요하다. 숨이. 네, 호흡. 제가 한자를 안 쓰는 거는, 한자를 좀 쓰면 좋은데, 한자를 안 쓰는 거는, 우리 저 밖에 혜인님이 노티 난다고 한자 쓰지 마래. 네. 제 한자 많이 압니다. 한자 많이 아는데, 노티 난다고 한자 쓰지 마라. 걔가 영어 써라. 걔가 영어 쓰는 겁니다. 아, 웃긴다, 진짜. 그래서 숨이라 하는 것이 왜 중요하면, 숨은 과거에 숨이 있나요? 과거의 숨이요? 처음 들어보는 단어라서. 과거에 숨이 없잖아. 네. 숨은 미래에 숨은 있나요? 미래 호흡이 있나요? 미래에 내가 숨 쉬는 게 있나요, 지금? 아니, 지금밖에 없. 지금밖에. 오직 지금밖에 없다. 지금 이 시점밖에 없다. 지금 이 시점밖에 없는 것이 숨이다. 이거. 그래, 숨은 안 쉬면 어떻게 됩니까? 죽었지. 생명의 현상이 끝났지. 그러니까 숨 쉰다는 것은 지금 이 시점이다. 이거.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을 보는 것이다. 명상은. 지금 이 시점에 내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고 있고, 내 생각이 무엇을 하고 있고, 내 습성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내 몸에 어떤 변형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갖다가, 그치? 이 시점에서 일어나고 있잖아. 바로 그것이 숨이다. 숨을 이렇게 본다. 숨과 만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리고 이제 자세도 있고 숨도 있고 이제는 본다 이 말. 봅니다. 그러면 이 숨 이제 우리가 이 고요함에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또 있어야 되느냐 합니까? 이제 여러 가지 방편들이 나올 거다 이 말. 네. 그래서 본명상에서는 뭐냐? 그래 좋아 이건. 모든 것이 다 좋다 이 말. 좋아 그래. 그래 가다 보니까 고요함으로 집어 가버린다 이 말. 나쁜 것도 좋아. 좋은 것도 좋아. 다, 그래. 내가 있어. 내가 존재함으로도 드러난 현상이다. 이 말. 이 드러난 현실 세계는 내 의식의 투사거든. 내 의식의 투사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는 뭐예요? 내 앞에 드러나는 거는 다 내 의식에 투사돼서 나타나는 것이 다 그래.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 말. 좋든 싫든 나는 받아들이고 저항하지 않고 내 발목을 잡지 않아야지 난 앞으로 나간다. 이 말. 우물에서 예를 들어 자꾸 우물이 저항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못 나가지, 발목 잡으면. 그래서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오케이 하고 난 나간다, 이 말. 내 볼일 본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응거래하는 명상이 있다, 이 말.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간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고요함으로 간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고요함으로 가니까 생각이 끝나고 초조 불안이 긴장도 사라져서 의식은 선명해지고 선명한 의식 상태에서 우리는 비춤을 통해서 몸의 상태를 알고 마음의 상태를 알아서 우리는 온전한 나로 살아간다. 감사합니다. 이 전체적으로 처음 크게 정리가 한번. 네. 그래서 이런 걸 6가지의 법칙이 있다. 경험과 체험의 법칙, 반복 수행의 법칙, 싱킹하고 싱킹의 법칙, 진문의 법칙, 그리고 마지막 대화와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명상의 길로 끊임없이 간다. 그렇게 해야지 내가 제대로 가는 것을 안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필요하는 것이 뭐냐, 이 대화를 이것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는 대화를 누구와 대화를 하느냐면 앞선 자와 대화를 한다. 앞선 이와 대화를 한다. 그래야 더 빨리 간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사고하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 그렇잖아. 이게 완전히 수학 공식이잖아. 물리 법칙이고. 그래, 이런 법칙을 이해하고 익히고
또 암기하고 나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이성적이고 아주 이렇게 합리적인 사고를 가져야 한다. 얼렁뚱땅하거나 대충 하거나 아까 조금 전에 서두에 말을 했지만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통해서 힘을 얻고자 하는 거거나 그죠? 아마 신비적인 현상을 조금 넣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명상은 이 바로 개념을 벗어나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다. 궁극적으로는 그래야지 내가 자유로워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으로부터 삶을 내가 주인이 되고 삶을 끌고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삶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명상은 자기 개발이 아니고 자기 성취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 이거 해가지고 조금 더 뭔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궁극이고 이거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서 내가 원하는 선택도 하고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다 이 말. 내가 잘 살고자 하는 거지. 내가 주어진 그래서 그것이 바로 공도이고 나의 이로움이고 나의 이로움을 통해서 모든 생명들을 이롭게 하는 거다. 여기서 나온다 이 말. 그래? 그래서 그 욕망이라 하는 것도 욕망이라 하는 것은 결국 뭐냐 하니까 아까 여기서 인류의 욕망이라고 했다 이 말. 인류가 욕망과 두려움을 본래 그는 두 가지다 이 말이야. 욕망이 있어야지. 욕망이라 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생명의 본성이다 이 말이야. 내가 살아서 성장하고 창조하고자 하는 것이 욕망이다 이 말이야. 욕망이 나쁘고 좋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욕망은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 개념에 따라서 욕심으로 변질될 것인가 탐욕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모든 사람들 이롭게 하는 그죠? 공도 이로서 생명들을 살리는 그런 것으로 갈 것인가 따로 때문에 욕망을 가지지 마라 하면 살지 마라 하는 이야기도 똑같지. 그죠? 욕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에 따라 사용자의 의식 개념에 따라서 다르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이런 것을 행하는데 우리가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불편하면 우리는 병원에 가서 치유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치유를 하고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또 간호사와 약사님을 만나서 내가 몸이 온전하고 이제 퇴원하면 난 내 삶을 잘 살잖아. 이렇듯이 이런 것을 이렇게 할 만큼의 어떤 에너지가 뒷받침돼 주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잖아, 그렇죠? 또 그러고 또 시간도 없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기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 이 말. 그럴 때는 본명상이나 감흥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 말. 감흥명상. 감흥명상이 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지 모른다. 네, 예. 잠깐 이야기. 이것은 가이드 역할을 한다 이 말. 앞선자가 가이드 역할을 손을 잡고 간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레스트 갈 때 셀파의 도움으로 가잖아, 그렇죠? 그렇지 마지막 등정은 누가 해요? 그 등산가가 하잖아. 네. 그렇듯이 이 감흥명상은 가이드 역할을 한다 이 말. 그래서 등정은 그 등산가가 하고 셀파는 빠져나온다 이 말. 그러면 다음에 길 갈 때는 등산가는 잘 간다 이 말. 그 역할을 해줄 뿐이다 이 감흥명상은. 그거다 이 말 한마디로. 안내자의 역할이다 이 말. 감흥명상을 통해서 이 안내자가 덕을 보는 건 없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 이런 거 그냥 가서 너가 해. 그러면 두 번째 갈 때는 이 사람은 잘 간다 이 말. 의존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 길 안내를 할 뿐이다 이 말이야. 모르는 사람에게 모르니까 사실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사실을 가는 길을 방향을 가르쳐 준다 이 말이야. 그것이 감흥명상이다 이 말. 주술적인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의존적인 게 아니다. 어떤 신앙, 즉 믿음을 통해서 대상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빌고 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명상은 그죠? 그건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예로 이제 하나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감흥명상을 했던 분이 있어요. 저한테 와서 이 방에 서면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내한테 이렇게 여기 톡 앉으면 하는 이야기가 이래요. 선생님, 류마티스도 완치가 가능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짜내서 이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내 마음 표현이 얘가 뭐 이때까지 있냐고 가문명상하고 자리 나누고 그런 걸 물어 가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봤어요.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탁 알아차리는 게 이것도 개념이네요. 완치불치도. 그래 개념이잖아. 네 몸이 불치라고 이야기했나? 네 몸이 완치라고 이야기했나? 지금 네 개념이 말하고 있잖아. 네 정보가. 그렇네요. 생각에는. 그래서 선생님 오늘 병원에서 제 류마티스가 다 나왔다 갑니다. 20년 된 류마티스가.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몸 관리를 잘 하라고 약을 기줍니다. 그 약을 계속 먹어야 된다 하고 약을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얼마 전에도 만났는데 하는 이야기가 이 감흥 명상을 하기 전에 이 1시간을 자기가 강의를 한대요. 그건 강의하는 사람이에요. 1시간 강의를 하면 5시간을 누워야 돼. 불편, 힘이 들고 괴로워서. 그런데 이 감흥 명상을 통해서 지금은 5시간 강의하고 10분 휴식하면 된대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각성을 통해서 생명의 현상이 변형을 일으키고 제자리로 본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본래의 상태대로. 물론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은 자각의 힘이지. 끊임없이 thinking of thinking, 사고하고 생각하고 숙고해서 질문을 던지고 또 대화를 통해서 그죠? 가는 방향을 잘 체킹하고 이게 명상의 길이고 이게 고요함과 비춤이다. 이게 바로 고요함과 비춤이다. 이건 뭐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죠? 이렇게 봐야 돼.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명상에 입문했어. 그런데 하다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어요. 또 어리석은 사람이 좀 밝아지기 위해서 명상에 입문했는데 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어요. 명상의 첫 단추 잘 끼워야 돼요. 뭔지 알겠죠? 네네네. 이런 법칙을 벗어나면 그렇게 될 확률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명상을 하지만은 명상에 와서 수박 겉핥기만 한다. 수박의 진짜 수박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 맛을 모르고 수박 껍질만 보고 맛보고 이것이 수박이구나 하고 명상에를 돌아가 버린다. 명상은 결과부자에서 장장불화로 앉아있는 것이 명상이 아니다. 이 고요함, 그렇죠? 순간적으로 들어가기도 나오기도 해요. 이 비추는 것은 순간적으로 비추기도 하고 나오기도 해요. 장장불화가 명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명상은 곧 삶이고 생활이에요. 내 삶이 명상이고 내 생활이 명상이 돼야 된다고. 네. 그래서 스스로 질문하고 이 반복된 수행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다시 질문을 통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그치? 또 대화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 개념의 틀을 탁 벗어나 버리는 것이 명상이다. 그래서 나는 내 삶이 주인이 되겠다 이 말. 끌려가지 않겠다. 내 의지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게으름을 피우면서 내 의지대로 못 가고 자꾸 주초에 뭐 오락에 빠지고 뭐에 탐식에 빠지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 말.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 말. 내 사주팔자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이 말. 이 개념의 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이 말. 그게 명상이지. 그게 삶을 잘 사는 거지. 그래서 저는 끝으로 뭘 이야기하느냐면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가능은 없다 이거예요. 난 그걸 끝으로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다 될 수는 없을지도 모르지만 불가능은 없어요. 우리라는 빛과 사랑이에요.
빛은 아까 몸으로 네. 이해가 되는데 사랑은 어떤? 사랑은 네. 빛을 빛을 투사해서 다른 사람을 나처럼 밝혀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다른 나처럼 내가 해본 내가 비침을 알았어. 그 비침을 이런 모든 걸 통해서 내가 비침을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비침을 알았으니까 너도 빛처럼 알아갖고 일깨워 주는 것이 너도 비침을 알아갖고 일깨워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바로 공도이고 나도 이롭게 너도 이롭게 하는 것이고 물질 하나 주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 밥 하나 퍼주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 자기가 가진 기존의 개념의 틀, 그 정보를 벗어나서 더 넓은 것을 보락하는 것이 더 깊고 넓게 보락하는 것이 바로 명상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묵고 사는 거는 제대로 해결돼요. 이 성경에도 있잖아. 날아가는 까치를 보라. 들에 핀 잡초를 보라. 누가 길쌈을 하지 않도록 잘 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작동되면 제가 어떻게 굶어요 어때? 좀 누가 다 주제 갖다 놓고 가는데 물 내게 여기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게 진짜 하나도 없어요. 있는 거는 책 몇 권, 노트 몇 권 내가 써놓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삶이 재미있어진다고. 다음에 또 어떻게 할까? 감사합니다. 예. 주술적인 거, 신비적인 현상, 믿음을 통한 뭐 대상을 빌고 구하는 것이 명상이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앉으십시오 우리. 명상에 입문한다는 것은 명상에 들어온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축복이에요. 나가는 문도 활짝 열고 들어오는 문도 활짝 열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고 하니까 나가는 문은 내 의식을 일깨우고 개념을 벗어나는데 내 정신과 물질을 아끼지 말라 이거예요. 들어오는 문도 활짝 열어라는 것은 뭐냐 하니까 내 자신에 대한 확신, 너가 빛이고 사랑임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에요. 이것은 하나예요. 그거예요. 이 축복의 길로 들어서는 것은 참으로 진짜 사실로 아름다운 거예요. 네, 여기까지.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They say love is free, but it's more than